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뉴욕 주정부가 소수계들이 많이 종사하는 네일 세탁업계를 타깃으로 연이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합심의 목소리를 높이자고 다짐했고 또 다른 커뮤니티와도 함께 결의안 로비를 진행하고 주정부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기대를 걸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주 정부가 오늘 네일업소 환풍기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네일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일업계는 예정대로 오는 8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네일업소 환풍기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2일 공개한 환풍기 설치 기준을 참석한 네일업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환풍기 규정은 신규 네일 살롱의 경우는 오는 10월 3일부터 업소 내에 반드시 환풍기를 갖춰야 하며 기존 업체들은 5년 후인 2021년 10월 3일까지 환풍기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뉴욕 한일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뉴욕주 정부 측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환풍기 규정은 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 공기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언론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로 오늘 설명회는 업주나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제했다는 다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Where we could speak to the business owners, speak to the Korean Nail Salon Association. 뉴욕주는 이번 환풍기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10일로 마칠 예정이며 뉴욕 한일 네일협회와 중국계 업주들은 8월 8일 월요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청원서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개최한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토비앤 스타비스키 현역 의원에 대한 청구심사 공청회 결과는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퀸즈 선관위의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 서기관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인준한 것으로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3,519개의 유권자 서명 중 2,223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나머지 1,296개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후보 등록에 필요한 1,000개가 넘는 유효 서명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후보는 이번 선관위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1,200여 개의 서명을 들다 보면 무효 처리돼야 할 서명들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결정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그런 항의를 저희가. 한편 정승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대비해 이미 뉴욕주 대법원에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에 대한 법률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 후보는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받기 위해 퀸즈 지역 기존 정치권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상급심까지 항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먹자골목의 관문 149가 교량이 재개통됐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상인들은 교량 폐쇄로 겪었던 큰 피해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상권을 가로막고 있던 149가 교량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지역 정치인들과 주변 상인들 그리고 뉴욕시 관계자가 함께 교량의 재개통을 축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년 동안 이 브리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한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발전돼서 우리 그동안 애 많이 먹으셨던 속상하셨던 우리 소상인들 주름이 조금 펴졌으면 좋겠고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149가 교량은 지난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년 후인 2012년 공사를 마쳤지만 부실 공사로 교량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부실 공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리 건너편 한인 상권은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이 감소해 그동안 많은 업체가 이전과 폐업을 했습니다. 수차례 뉴욕시와 정치권에 진정도 하고 법적인 소송에 나서기도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나 보상은 없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번 이 교량 개통을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먹자골목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교량 주변에 파킹 미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방문객들의 주차가 불편했지만 미터 파킹이 운영되면 이용객들의 주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기 유충 서식지로 지목되고 있는 전철 철로 사이 웅덩이에 살충제를 뿌리는 등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2일 모기 유충 서식지로 지목되고 있는 뉴욕시 전철 철로 사이 웅덩이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배수 시설을 개선시켜 부화를 막는 대대적인 지카 방역 작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보건국이 국내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된 첫 지카 감염 확진 사례를 발표하면서 뉴욕주 역시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MTA와 주 보건국은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가운데 36개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방역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모기 서식 규모와 증감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숲 모기 서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역 작업 외에도 지카 감염 방지 키트를 만들고 주택 소유주와 임산부에게 배포해서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지카 감염 확진 사례가 537건이지만 뉴욕주에서 모기가 물려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제도와 관련해 언론들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주의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학자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주 상원 교육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오는 8일 학자금 융자 관리기관인 고등교육지원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융자 차용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들에게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주정부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규정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와 달리 대학 졸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주 상원 감사위원장인 밥 고든 의원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와 관련해 운영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사업가의 미국 내 창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자격을 해외 기업가들에게 대폭 확대 적용하고 고용의사 확인이나 노동승인서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투자 이민은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 기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원 투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고 사업 진출 후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번에 신설될 프로그램은 창업 투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가 본인이 원 투자자로 참여해도 무방하며 조건부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장기 체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3천 명에 가까운 추방 유해자가 신분 조정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반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연방상원법사위원회 척 그레슬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 유해자 2,994명이 신분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어 로드리게스 국장은 신분 조정 승인을 받은 추방 유해자는 71만 3,300여 명의 추방 유해자들 중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로 이들이 신분 조정 승인을 받은 것은 연방 이민국적법 245A 조항이 규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추방 유예 정책에 반대해온 넘버 USA 등 반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방 유예가 사실상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 조치였고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이를 감춰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국장은 서한에서 추방 유해자들 중 신분 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나 재입국 승인 절차는 신분 조정 승인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실현될 경우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되고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하탄 K타운 상인 번영회는 29일 K타운 32가의 브로드 애비뉴와 5번가 구간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 번영회는 다음 달 초부터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통국 등 관계당국을 찾고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인 리틀 이태리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북적이는 인파와 차량으로 몸살을 겪는 K타운의 열악한 교통 환경 문제를 어필할 경우 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번영회 측은 K타운 32가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될 경우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되고 K타운을 방문하려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32가 도로변에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둘 수 없는 만큼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앞으로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불법 택시 차량 색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없이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민사 몰수 방식으로 차량 압류 조치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